모험과 탐험은 구분해야 되거든요. 제가 탐험과 탐사를 구분하잖아요. 난이도 면에서 놓고. 근데 모험과 탐험은 달라요. 모험은 우발적입니다. 물론 극한 상황에 놓여지고 한계에서 돌파하고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똑같지만 목적의식이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반드시 사이로 환원되질 않아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험은 다른 거죠. 모험과 탐험을 자꾸 동일시하지 마세요. 탐험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고요. 모험은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거죠. 석가모니, 언젠가 기사에서 타이틀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인류 역사상 최대 탐험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석가모니라고 그랬죠. 첫 번째, 그분은 인간 탐험을 한 거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한계상을 깬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탐험이죠. 발신 자체가 남을 위해서 도에 대한 발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법을 설파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왕자잖아요. 카필라국의 왕자. 그 다음에 자연탐험,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고초를 많이 겪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탐험, 자연탐험, 인간탐험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실천한 것이 가장 위대한 탐험가고 인류 역사상은 석가모니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는 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을 한 겁니다. 설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역사상에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라고 보는 거죠. 고구려 역사에서는 해모스인데요. 그분이 왜 탐험가일 수밖에 없는가는 제가 따로 쓴 글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제가 왜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설정한 것은 우리에게 환웅, 그리고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영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적인 결점이 드러나 있는 해모스를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흥미 없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 아주 극소수 사람만이 볼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글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걸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탐험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저는 실존을 체험한다고 얘기를 해요. 실존. 우리나라 예술가들, 아니 전 지구상의 많은 예술가들이나 종교가들이 즐겨 쓰는 용어죠. 시대마다 언어는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존. 그때 탐험을 통해서 실존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관념적인 실존? 그거 아니죠. 예술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이 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높이 평가하지 않거든요. 따로 쓴 시도 있어요. 육사랑 비교해서 이 상을 평가했는데 그런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관념의 유의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 객기도 많은데 그거를 실전 체험한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정말 실전을 내면 치열하게 죽음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정말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고통의 결과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나온 게 진짜 실전 작품이지, 흉내내거나 객기 부린 걸 가지고 세상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존 체험할 수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직접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본능적으로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실존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탐험.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익스트림 스포츠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 암벽 등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고 교차해서 느끼는 감동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거죠. 이게 실존이에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할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해밍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인간의 그런 실존에 관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진짜 실존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실존을 체험하니까 당연히 생명의 존엄성, 그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과 모든 사물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고, 심지어는 인간이 아니라 아니면 자그마한 생명체를 넘어서 무생명체까지도 존중하게 되고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다분히 과장이고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질문합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인터뷰도 많았었고.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망망대해에서 뗏목 항해를 할 때 두렵지 않는가? 한밤에 태풍이 몰아칠 때 뗏목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한 답변은 이겁니다. 불안감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
제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실제로 제 감정은 그랬습니다. 불안감도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의 감정마저도. 그래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저런 그런 태도는 견지를 해요. 탐험은 첫 번째가 실존을 체험한다. 이건 거죠. 두 번째는 일체감을 느낀다. 자연과 동료, 그 다음에 뭐 등등. 여기서 하나라는 인식이 강해져요. 그 탐험하다 보면은 어떻게 일체감을 안 느껴요? 동료들과 일체감을 느껴야지만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과정 속에서 갈등이 많이 있고요. 저도 갈등 많이 느낍니다. 또 끝난 다음에도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체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탐험하는 도중에 특별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걸 오랫동안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외적 압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일체감을 못 느끼고 내부에서 갈등이 심각해지고 내부에서의 계급 모순이 심각해지고 지배계급들끼리 정신없이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외적 압력이 강해지고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일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능력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리더십 특강할 때 많이 이용을 해요. 제가 리더십 특강도 나가거든요. 고구려라든가 탐험을 주제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전혀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에 갔을 때는 그 상수 자신을 밀어두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런 것을 공개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하겠다. 언론에도 발표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흉내라도 내지 안 하게 되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공개화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황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게 되면 그 속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밀어넣게 되면 능력이 향상되고 없는 과정 속에서 잘 아시죠? 인간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도 못 쓴다고. 똑같은 얘기인데 특별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보통 사람도 특히 모험 같은 데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기의 잠재되어 있던 이런 능력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정신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특히 정신적인 능력은 아주 파워풀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탐험을 하는 거고 등반을 하고 모험을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서양 문화에서는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게 오랫동안 부족했던 거죠. 경험에 따르면요. 바다를 항해하면 잔잔할 때는 정말 거울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파도가 높아집니다. 조금 있으면 폭풍이 돼요. 그리고 뗏목 탐험을 하게 되면 비교적 한두 번 이상은 태풍을 만나거든요. 그럼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이라는 것은 거대한 산맥이 밀려오는데 어떤 때는 마스트가 10m가 넘는데 마스트 위에 물결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작은 파도 그리고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정신적 능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생활에 연결되니까 결국은 작은 일들은 어차피 그리고 작은 파도는 사라질 거니까 큰 파도도 사라지는데 작은 파도가 당연히 사라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일들도 그냥 넘기는 거죠. 이게 탐험이 가지는 장점이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탐험과 연관된 이런 길을 많이 주세요. 그걸 되풀이하다 보면은 작은 일은 그대로 넘어가게 돼요. 어차피 사라질 건데 뭐. 그리고 큰 목표만을 염두에 두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고가 차이로죠. 통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얘기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달걀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얘기가 많이 비교되는데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걀을 세운 거잖아요. 그 전까지 말 그대로 지중해 세계 속에서는 지브롤터 해협이 넘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지브롤터 해협에 가는 순간은 거대한 절벽이 돼가지고 떨어지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도 그 해협을 넘지 못한 거죠. 이게 통념이에요. 그런데 콜럼버스, 그 다음에 아메리카 베스푸치, 뒤를 이어서 마젤란 다 발견하고 세계를 돌고 북극을 가고 통념을 깬 겁니다. 통념을. 그래서 탐험을 하다 보면은 통념을 깨니까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무슨 한계가 있었을 때 이건 넘길 수가 있어. 내가 이런 것도 넘겼는데 당연히 이것도 넘길 수가 있겠지. 이게 사고가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이 커지죠. 굳이 징기스칸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 있으니까. 탐험을 하게 되면
멀리 보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스케일이 커지게 되는 거죠. 포용심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마나 삶이 절실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탐험은 어떤 역할이 될까? 탐험가들은 당연히 희생 봉사해야 돼요. 지도자 역할이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정신적 능력, 육체적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게끔 보여주는 역할이 돼요. 지도자 역할이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생각들,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간접 경험하고 또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해야 돼요. 갔다 와서 자기에 만족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험 온 사람들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인류 문명의 진보에도 기여를 해야죠. 특히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은 탐험가들을 통해서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익스트림 스포츠로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런 장르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그런 탐험 속에서는 이렇게 늘 자연과 생태와의 직접 교류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생태에 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그든 기여를 할 수가 있죠.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느끼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탐험이란 무엇일까? 우리 탐험가의 후손이에요. 인류 역사는 탐험의 역사고, 특히 우리 민족은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 망각했지만 탐험가의 후손이죠. 역사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보는 우리 민족, 이 책은 바로 그런 걸 기술한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그랬을 때의 역사학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에 왔는가? 이걸 제가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 또는 인간의 본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탐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좀 더 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도약했지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멋진, 그리고 아름답고도 신나는 미래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탐험 정신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탐험 정신, 탐험,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